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고 뭐 심하게 밑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뭐 많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변동성은 높아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또 많이 반등했다 지금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지금 돈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판에 이 미국 연준은 또 금리 인상을 세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좀 천천히 갈 거다는 얘기도 나오고 도무지 지금 종횡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하고 관련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지원 리포터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수년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채권보다 주식이 낫다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면서 너무 고평가됐고 이에 따라 조만간 약세장이 올 것이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채권도 그다지 메리트를 갖지 못하면서 오히려 현금을 대체 자산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마켓워치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기사 함께 보신 것처럼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시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로 대체 자산이 없다, 더 나아가서 현금이 대체 자산이다라는 신조어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이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갖지 못하면서 오히려 현금을 대체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국면이 과열 국면인지 또 투자 대상으로는 마땅한 게 없다는 건지 연구원님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집중 토크 때는 이제 뭐 금융시장 크게는 금융시장 그리고 좀 좁혀보면 뭐 주식시장 뭐 이런데 돈이 들어가야 될 거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 거냐는 거를 이제 봤는데요. 우리 외신 인사이드에서 지금 다루는 주제는 주식으로 가야 되냐 채권으로 가야 되냐 심하게는 현금으로 가야 되냐 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세 분께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은 아니니까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기사니까 미국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미국의 인프라 투자 펀드를 사라 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주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채권으로 가는 게 좋아요? 사실 그 미국의 주식과 이제 채권에 가격 그 차이를 이제 일드 갭이라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과거보다 많이 좁혀졌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채권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주식은 좀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달렸죠 지금.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이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이제 채권을 사면서 호흡 조절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은 금리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채권 가격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금리는 이제 좀 올리는데요. 그게 예상보다 좀 덜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드 커브가 이제 플래튼, 그러니까 완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 자체가 약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이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뭐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약간 부슈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좀 도와드리려면은 어차피 장기 금리에다가 이제 자기의 크레딧 스프레드를 얹혀가지고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미국 서민들 도와드리려면은 장기 금리는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드 커브를 그럼 그렇게 빳빳하게 세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완만하게 누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미국도 보세요? 보죠. 예, 안 빼놓고 볼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이긴 한데, 예, 근데 과거보다 이제 미국과의 영향력이나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과의 연관성들이 한 작년 한 하반기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밀접하게 미국 시장의 변화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지금 이제 상관관계는 좀 약간 좀 벌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고객이 네. 돈이 너무 많아서 네. 한국엔 살 만큼 다 샀고 네. 이제 미국 가서 사겠다. 네. 그럼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봤었을 때 앞서 이제 그런 단계까지 들어왔을 때는 네. 일단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교수님 얘기처럼 이제 자산 분배 전략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뭐 신흥국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도 다 같이 있는데 네. 이제 국가별 전략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다변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미국 쪽만으로 한정돼서 자산 배분을 거기 집중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미국 쪽이 그렇게 지금 투자 메리트가 현재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다. 예, 보통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보죠. 이제 자산 시장이나 아니면 경제 구조를 봤었을 때 네. 위축과 팽창을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과거 금융위기 때 위축세가 좀 심했던 모습에서 네.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할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정상화죠. 네. 미국이 금리 정상화를 할 정도로 경제가 많이 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자신감을 보인다라는 단계가 들어왔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팽창에서 들어오는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지금 상위 단계인지 아직까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여기다가 자신감 있게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가장 그래도 최근에 수익률이 강했던 거는 IT 관련된 쪽들, 이 기업들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쪽으로도 앞으로 더 간다고 보면서 이 규모나 이런 거를 책정을 하면서 대응하기는 아직 이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고객분들 중에 네. 이제 해외에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작년 뭐 한동안은 브라질로 또 한번 몰려갔었다가 네. 올해 거기 그 된설이 한번 대통령께서 브라질 네네.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대통령 하는 걸 브라질이 봤는지 똑같은 걸 배워가지고 그 지금 터졌는데 네. 미국 쪽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하나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비록 네. 소액이지만 네. 해외 비과세 펀드가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죠. 왜냐하면 네. 이제 국내 주식만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냐. 그래서 이제 3천만 원까지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해외다 그러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빼곤 다 해외니까요. 네.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중국에는 여러 번 이게 안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네. 보통 이제 미국 많이 아니면 안 유럽, 좋죠, 중국. 예 그리고 이제 신흥국 즉 이제 개발도상국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미국이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펀드의 종류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식형 펀드도 네. 앞서 말씀하신 뭐 인프라 펀드도 있고, 근데 가장 성과가 좋고 그 재가입률이 높았던 상품은 4차 산업 관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승률이 네. 일반적인 인디아라든지 이런 그 후진국 대비해서도 훨씬 높게 나타났었고요. 네. 그리고 상승의 근거도 명확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알파고 보고 나니까 내가 사야 되겠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네. 실리콘밸리에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 모여서 밤낮으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이제 일정한 어떤 상식적인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그럼 많이 4차 산업 관련 듭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저희 올해만 확인된 게 한 그 간접 투자 상품이 네. 한 20%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미리 좀 연락 좀 주시죠. 연으로 환산하면 40%가 넘는 거죠. 저는 예. 마이너스 20짜리 지금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미국도 당연히 고려는 해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좀 투자는 실전이기 때문에 약간 만용을 버리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주식,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오픈돼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객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러니까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6월 증시가 슬로우 했죠, 미국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용어긴 합니다만 6월에 줄도다 뭐 이런. 사실 또 슬로우는 여름도 슬로우하죠. 미리 다 팔아버리고 펀드 매니저들 휴가 가게 휴가가고, 되니까. 예, 예. 예. 근데 6월이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슬로우했는가? 뭐 슬로우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긴 한데 그 올해 6월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가가 재미없거나 안 네. 가거나 그러면은 없는 용어도 만들어내죠. 그러죠. 네. 이런 관점 쪽에서 이제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6월의 졸도가 아니라 한 5월 중반 때부터 졸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아, 그런가요? 예. 근데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뭐 탄핵 얘기 또 한번 잠깐 나오다 보니까 그때 출렁인 적은 있었고 네.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네. 약간 어떤 변동성만 좀 보여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 자체는 일단 아직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좀 의구심들. 거기다 이제 보통 보면 6월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 거의 올리는 거 기정사실로 알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거의 무표정 반응 뭐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안 싶어요. 올리면 오히려 반응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그걸 담보로 해서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뭐 또 영국인가요? 영국에서 또 6월달 조기 총선한다 그래서 또 유럽 리스크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음. 네, 그래서 또 뭐 메이 총리의 승부다 뭐 이런 쪽으로 또 기사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약간 시장이 좀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거 좀 짚고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나오는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달부터 보여줬던 흐름들의 연장선상이라고 한다면 아직 어떤 강한 변화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6월까지도 계속 네, 일단 별로 좋지는 않다. 네. 어떻게 보세요? 6월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노이즈하고 그 추세, 그러니까 트렌드는 약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이 노이즈는 별로 이렇게 신경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6월 트렌드는 살아있다고 보시고? 예, 그러니까 트렌드 여기서 이제 트렌드에 영향을 줄 만한 저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미국 연준이 이제 더 이상 물가 조절 기관이 아니라 정책 기관이 되어버린 것 같으니까 얘네들의 어떤 그 의도가 도대체 뭔지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왔으니까 좀 시청자분들이 그런 쪽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뉴욕 연준이 네. 정책기관이 아니고요. 네. 정치기관이 되어가는 그렇죠. 이제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정부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해야 될 텐데. 하여간 6월 한 달 쉬어갈까요? 계속 달릴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정확한 판단을 사실 제가 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식과 채권을 이제 우리가 본다면 적정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주식이 쉴 땐 또 채권이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채권을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채권에 대해서 좀 일드가 높은 하이일드 채권이라든지 그런 그 미국 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상당히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넓게 본다면 뭐 뱅크론이 아니면 시니어론도 일종의 채권처럼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주식 하나에만 이렇게 몰입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위험 자산의 이제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자산 배분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6월이라는 한 달에 국한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제 역량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요즘 그 미국 경기나 이런 상황을 보면 혹시 정크본드 쪽은 찾는 분들이 있나요? 그 정도 위험 수준까지 감내하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가요? 문의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궁금해서 호기심 차원에서는 가령 3, 4년 전에 그리스 국채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심은 갔는데 가는 데까지는 좀 아직 네,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주 국가적으로는. 그럼 네, 그런 건 사실 이제 경험상으로는 항상 우리도 부도는 안 났으니까 네, 우리도 투자를 하는 해봤잖아요. 거죠. 네. 근데 그 우리는 국채 빚 다른 나라에 있는 빚 같은 거 하나도 안 깎아주더니 그리스는 다 깎아먹더라고.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경기가 돌아선다 그러면 정크본드 괜찮지 않은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이런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네. 돈이 네. 사실 그 트럼프하고 그 시진핑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가 제일 궁금한데요. 네. 아마 합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돈을 다시 아시아 쪽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야 중국도 사는 거고. 그렇죠. 또 사실 트럼프가 뭐 에너지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중국은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걸 사야 되는 거죠. 청정 에너지를. 그러려면 이제 좀
이 위안화 강세를 마련해줘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합의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럼 어차피 돈은 이 심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말단으로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에 대한 선호도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애퍼타이트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사실 그 정크 본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크레딧 스프레드 줄어들면서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돈 벌 게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네. 오히려 그쪽이 저는 그 공격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쪽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러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 현금 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분간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아니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국한.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뭐. 네, 일단 관계 없어요. 지금 자신이 없을 때는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뭐 대체 자산, 뭐 안전 자산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네. 최근에 보다 보니까 또 가상화폐가 또 급등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예, 비트코인부터 그거는 나도 많이 벌고 나왔는데 네. 벌고 나온 거 이후로 한 3-4배는 더 올라간 것 같아. 9종이 있답니다. 뭐 이더라인 시작해서 네, 작은 네, 것까지 그렇죠, 그렇죠. 9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아직 뭐 최대 거래소가 있기도 하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뭐 대안이 아니냐라는 쪽도 요즘 기사에서 간간히 나오는 걸 봤는데 거긴 가격이 너무 투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투기입니다. 네. 투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화폐로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이게 안전자산이다라는 쪽으로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무리해서 들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현금이 더 낫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미국은 6월 달까지도 뭐 좀 슬로우를 생각하셨으니까 그러면 미국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장은 밀릴 때마다 더 늘려야죠.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신용도 할까요? 이 신용에 대한 민감한 얘기를 또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신용과 미수를 그냥 풀로 그냥 쫙 이렇게. 좋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한번 벌면은 또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벌 수 있겠죠. 근데 옷 벗고 집에 가기 딱 좋은가요? 그 결론은 딱 그렇습니다. 보면은 미수나 신용이나 이거를 해서 만약에 보통 한 15% 먹을 거를 그 이상을 레버리지를 해서 50%를 먹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젖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매매가 또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란 쪽으로 건너가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안 좋은 데서 여기서 그만해야지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네. 우리 시장은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니다. 네. 가급적이면 투자 자산으로 들어가라. 네. 그렇게 추천하시겠어요? 일단 증권사랑 이제 은행 거래 고객이 이제 좀 다르니까요. 네. 일단 이제 뭐 꼭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자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초단기 국공채형 펀드에 그렇죠. 넣는 게 훨씬 뭐 좋을 것 MMF 같아요.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을 테니까. 그래서 MMF는 이제 1% 연 네. 이제 그 정도 수익을 낸다면 이제 초단기 국공채는 한 2에서 3%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수익이 는 게 있어요? 나니까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유동화하는데 이틀밖에는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투자에 그건 큰 괜찮죠. 무리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용하고 미수 말씀 잠깐 하셨는데 부장님 표정이 너무 밝아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계에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기는 현금 자체를 보유하고 계신 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거의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는 들어가는 건 들어가려면 걸로 들어가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대안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네. 굳이 대안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첨언하면은 그래도 너무 내가 이제 이러한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싫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달러가 좀 내릴 때마다 네. 달러를 좀 보유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금땡이나 은땡이 사는 거는 추천 안 하시나요? 그건 이제 그럼 부가세도 내고 뭐 그게 예, 맞습니다. 이제 골드바의 많더라고요. 경우에는 네. 부가 비용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살 때 팔 때 값이 또 다 많이 그렇습니다. 벌어져 있고. 예, 대신에 이제 그거는 뭐 영원히 보관에 대한 어떤 만족 뭐 이 정도 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금땡이 은땡이를 사게 되면 벽에다 묻어놓겠습니다. 치매 안 걸린다는 전제. 자, 뭐 대체 자산, 뭐 투자할 만한 대체 자산 다른 건 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대체 자산이라는 게 좀 새로운 사업 기회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존 자산과 이제 상관관계가 좀 낮은 그런 건데 저는 전환사채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채권으로 얻을 수 없는 커다란 이 수익률도 얻을 수 있고 네. 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보장 수익률이 꽤 높아요.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발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죠. 근데 사실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린 상태에서 기업이 도산할 확률이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확률을 본다 그러면 전환 자체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신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우리 연합인포맥스에서 무슨 컨퍼런스 한다며요? 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연합인포맥스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오후 3시에 여의도 콘레드 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리는데요. 주제는 책임 투자를 통한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참석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컨퍼런스에 이주열 총재께서 오신다 그러면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쩌면 금리의 향방이 바뀔 수 있는 변곡점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께서 한 말씀 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를 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